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승민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그에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일정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총선 지원을 나섰다고 하는 유승민 씨. 그리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뭐 개혁신당과 단일화, 후보 대 후보, 당 대 당 단일화 어떤 가능성이든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이준석이 기고만장, 천하람도 기고만장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하라. 윤석열 탄핵 추진 동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그냥 모두가 다 포위해가지고 협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승민 씨, 이 사람은 현재 지금 소속이 국민의힘 사람이지만 사실상 국민의힘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탈당을 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경준 의원, 유경준 후보의 지원 유세를 명목으로 어제부터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밤에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마 보셨으면 다 아실 텐데, 저도 이 유승민 관련 기사를 아주 이제 이 유승민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짧게 보도된 그 내용만 보고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려고 급하게 영상을 찍었던 건데, 오늘 이제 뭐 이준석 관련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다시 또 유승민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찬찬히 봤더니 정말 가관입니다. 이 관찰자인 제가 봐도 가관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인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총선 지원 나선 유승민 이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유승민의 발언이 이겁니다. 윤 정부 실패, 한동훈도 중도에 악영향.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유승민? 그리고 한동훈도 중도에 악영향? 그럼 한동훈이 있으면 중도로 표를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가 국민의힘에 표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 망해란 얘기입니까? 대체 이게 말은 총선 지원이고 지원 유세인데 뭘 하려고 하는지 이 유승민의 이 말에서 우리가 그의 의도, 그의 속셈, 그의 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몇 분 보시지도 않지만 그 와중에도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 유승민이 합리적인 보수고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이번 선거 때 도와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기사 제목 한 줄만 읽어도 유승민이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제 저 같은 관찰자 입장에서 봐도 이 정도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면 이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거 때 유승민이가 그 전에 그 무슨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나온 것까지는 자유다 그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굳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내부 총질 곱하기 100 정도 되는, 뭐 이건 총질이 아니라 거의 뭐 폭격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뭐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어디 이렇게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요청이 오는 대로 자기는 지원 유세를 다니겠다고 하는데, 지원 유세를 간다는 명목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다닐 거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닐 거면 대체 왜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지라고 무슨 고사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윤석열을 왜 뽑아줬습니까?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실제로 일을 못했으니까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거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그거의 하나의 양념? 그런 거에 불과하고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유승민의 발언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유승민의 발언을 갖다가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 전 의원의 총선 메시지 일성은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에 잘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유 전 의원은 또 야당 심판을 강조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씨가 무슨 얘기를 그 얘기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데, 또 이름으로써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기사를 보도한 매체는 프레시안이라고 대표적인 이제 좌파 매체로 꼽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좌파 매체들,
국민의힘과는 도저히 거리가 가까울 수 없는 이런 좌파 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자꾸 유승민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내고 이런 식으로 유승민의 발언을 뽑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를 읽은 사람은 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죽하면 같은 당에 있는 유승민조차도 윤석열은 실패했다 그러고 한동훈도 중도에 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도층 표심이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 저 당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 당에 실망해서 표를 주지 않거나 아예 더불어민주당으로 표를 주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씨는 지금 총선 지원 유세한 명목으로 대체 어느 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오후 5시께 경기 화성시의 유경준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이번 선거가 굉장히 위험하다. 너무 어렵다. 힘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요청오는 후보들에 한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은 요청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요청이 온다면 어디든지 가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늘여놓겠다. 그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각오를 밝힌 겁니다. 그 각오가 뭐였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심판해야 된다. 혹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이런 의심마저 자초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유 전 의원은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슷한데 왜 후보 지지도는 이렇게 수도권이 전멸 위기에 처했느냐. 중도 무당층의 마음이 야당에 가 있기 때문이라며 윤 정부의 실정을 수도권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여러분들 저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정당 지지도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데 후보 지지도가 낮은 건 뭐겠습니까?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갑자기 중도 무당층의 마음이 야당에 가 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훨씬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꺼낸다는 얘기가 윤 정부의 실정이 수도권 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 유승민 씨가 그동안에는 상당히 뭔가 똑똑한 사람이다. 이 유승민 경제적으로도 해박하고 왜냐면 경제학 박사인가 그 출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다. 유승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정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또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 2년 동안 경제와 민생에서 잘못하고 실패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그겁니다. 최근 대파 한 달에 얼마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물가, 금리, 주택 문제, 노동복지 문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다녀보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경제 민생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습니다. 또 유 전 의원은 공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정부가 정권을 잡았는데 거기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 안 해도 국민들 아시는 일들이 최근 많이 벌어졌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정부 안에서 불공정한 일이 과연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원칙, 정의와 상식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존의 대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조를 해놓고 2년 동안 이걸 왜 실천을 안 했느냐, 왜 그걸 이행을 안 했느냐, 그 이행의 첫 단계, 실천의 첫 단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범법자들, 이 불의한 자들을 갖다 심판,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작업이 미진했다. 그 작업이 미진한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현실적인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제가 예전에도 유승민 씨 페이스북을 한번 분석한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 한 100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내지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은 그중에 한 10건, 15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의 한 70건 정도는 윤석열 공격에 70건을 썼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와서도 선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와서도 이 윤석열 정부가 철저하게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든 뭐든지 다 실패했고 그래서 정권 심판론 이거에 제기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원이냐 그겁니다. 이게 지금 선거 지원입니까? 또 근거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국민들이 아시는 그대로 최근 일이 많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후보들과 당이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분은 진심을 다해서 떠나간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3%에서 5%라도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동안에
이 악재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 악재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 악재가 해소됐고 그 다음에 이 이종섭 호주 대사, 전 호주 대사,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직에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차 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유승민은 뭐냐면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계략이라도 대단한 전략이라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지율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나 유승민이 나와서 나 유승민이 그나마 이렇게 활동이라도 하고 나 유승민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이렇게 쓴소리를 해서 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실증을 냈던 염증을 냈던 국민의힘에 분노했던 중도층이 나를 보고 지금 서서히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릴 그런 게 뻔하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실패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역시 비난을 했습니다.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종북 심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면 제가 강조하는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당이든지 간에 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이 유권자 지형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 내지는 진보 또는 좌파, 우파, 좌파 이렇게는 거의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이 중도라고 하는 말이 좋아서 중도지 무당층입니다. 무당층. 이제 휩쓸려 가는 사람들인데 이 시류에 따라서 휩쓸려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나 어떤 정당이나 뭐 의석이 100석이든 의석이 한석이든지 간에 다 이 중도층을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지층 원래 자기들을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유승민이가 강조해서 이 중도층 표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자기가 마치 이번 선거를 갖다가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뭐랄까 해법, 해답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런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헛웃음이 나와서 잠깐 말을 멈추게 됐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선거 캐치프레이즈 이런 선거 구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형편없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계속해봤자 중도층 표심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유승민이 나온다고 한다면 중도층 표심이 국민의힘을 옵니까? 유승민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그대로 찍습니까? 둘 다 효과가 없습니다. 중도층 표심도 오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히려 이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승민이 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대구에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게 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선거라는 거는 자기 지지층 결집도 중요합니다. 왜? 이 고정비지 않습니까? 고정비. 그러면 이 중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정비인데 중도가 어디로 갈지 얼마나 올지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바로 선거 승리의 제일 핵심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수 결집을 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근거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또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지금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 이 배신자 유승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유승민이가 뭐라 그랬냐? 악영향이다. 그건 총선 끝나고 말 많이 하겠지만 그게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보수 결집은 너무 과잉 상태다. 여러분들 지금 보수 결집이 과잉이 아닙니다. 왜냐?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얼마 전까지 이 국민의힘이 받았던 그 표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심들 중에서 물론 소위 무당층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도 있지만 실망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도 어느 정도는 나갔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체 이 하는 짓이 선거를 앞두고 원체 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미래통합당 시즌2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나는 이런 망하는 정당과 인연을 끊겠다. 관계가 없다. 나는 나의 선택과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게 중요한데 보수 결집은 너무 과잉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동안에 정치를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력, 어떤 정무 감각으로 정치를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 문제인 게 아니라 정치를 X같이 하는 자들이 문제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한동훈 위원장을 끌고 넘어갔습니다. 뭐라 그랬냐? 한 위원장이 어디 가서 실언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수는 아무리 급해도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이 사람 이걸 들으면서 옛날에 유승민이가 국회 국정감사인가 거기에서 그 누구한테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그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얼라들이 그런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승민이 아무리 대구 경북 사람이고 그 대구 경북에서 얼라들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이 국정감사장입니다. 이 입법부 의원으로서 이 행정부, 청와대, 대통령실 여기를 갖다가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얼라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그 청와대의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품격이 있는 겁니까?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구성원으로서 그 얼라들 했던 게 그 품격이 있는 발언입니까? 근데 대체 그 누가 누구한테 품격을 운운하고 앉아 있는지 대체 모르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품격 지난 2022년, 2021년 대선 경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 무슨 X침을 얘기하고 무슨 뭐 무속을 얘기하고 아니 이 대선 토론이라는 게 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전략을 무엇인가 다른 후보 다른 당원과는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승부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뭔 침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천공이 어쩌고 저쩌고 왕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대체 그 뭘 품격을 따지고 있습니까? 품격을 따질 자격이 유승민한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유승민은 뭐라 그랬냐 민주당이나 조국신당이 야당이라서 이 정권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것 때문에 막말을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품격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글쎄 이 유승민의 말에 과연 유승민 가족 말고 그 누가 공감을 하고 그 누가 역시 유승민이다 유승민 말을 들어야 국민의힘 선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